3,000원 부부인데요. 이 커플은 결혼을 2주 앞두고 갈등이 생겨서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남자분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과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이처럼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감정이 크게 올라오고 통제하려는 모습은 무의식 속 어떤 내면의 반응일까요? 이 지배하려는 거, 남을. 왜 지배하려고 할까? 두려워서 그래요. 지배한다는 얘기는 통제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을까봐 두려운 죽음의 공포가 셀수록 너무 무서워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 말판이에요, 말처럼. 그런 경우는 무의식 속에 죽음의 공포가 되게 크게 있어요. 태아 때 뱃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있죠. 예를 들면 엄마가 나 아들을 원했어. 근데 내가 딸이야. 엄마는 아들을 원했는데 나 딸이야. 그러면 엄마 뜻을 안 들어주면 난 죽는 거야? 뜻대로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난 죽을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나도 내 뜻대로 남자로 바뀌어줘야 돼. 못 바꾸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그렇게 두려웠던 애고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자식이었어. 이럴 때 죽음의 공포가 크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자주 올라와. 별것도 아닌데 큰일 날 것 같아. 두려워. 내 뜻대로 안 되면 정말 나 죽을 것 같다고 태아 때 그 마음이 현재 나이 먹어서도 올라오는데, 태아 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엄청 두려웠던 그 죽음의 공포, 애고가 되게 클수록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자기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고 그냥 그 통제하려는 가해자 마음 올라오면 그냥 끌려가는데, 사실은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의 공포가 원인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주차비 3,000원 문제로도 아주 크게 다투게 되는데요.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에서도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모습은 서로의 무의식 속 어떤 내면아이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진 열등이죠. 아마 둘 다 잘하면서 엄청 빼앗기고 진 열등이가 심하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형이랑 나랑 같이 자랐는데 형이 맨날 공부 잘하고 의대 갔어. 나는 공부 못해서 뭐 체대 갔어. 이런 경우에 엄청 진 열등이. 또 엄마가 형만 이뻐했어. 이런데 진 열등이. 여자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걔를 더 이뻐했어. 또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아들을 더 이뻐했어. 뭐 이럴 때 빼앗기고 진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열등감이 너무 치욕적이고 아프니까 안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느끼다 보면 이거 가짜구나, 열등감은, 이렇게 알게 되는데 가짜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이거 느끼면 진짜 열등이 될까 봐 버려버려. 고집으로 살죠. 안 느껴? 이렇게. 그래서 열등감을 버려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즉 내가 질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상황이 되면 진 열등이가 올라와서 절대 안 질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죠. 둘 다 그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공명을 해서 분명히 빼앗기고 진 열등일 거예요. 올라와서 이겨먹겠다고 고집 부리는 내면 아이가 있는 거죠. 진 열등이, 내면 아이. 그게 진짜 내 마음인 줄 알고. 가짜거든요. 잘하면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사라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안 느껴주고 진짜라고 고집 부렸어. 고집으로 살다 보니까 얘가 안 버려져서 날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진짜는 줄 알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두 분의 어떤 가정사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여자분은 남자 형제한테 진 열등이, 남자분은 여자 형제한테 진 열등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여자분은 아빠를 엄마한테 빼앗긴 열등이, 남자분은 엄마를 아빠한테 빼앗긴 열등. 이게 어쨌든 진 열등이 마음이 크게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고집 부려서 이게 충돌하면서 올라오면 죽어도 안 지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고 안 지는 게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러면 져줘도 뭐 지구가 망해, 나라가 망해. 그렇잖아요. 내 재산이 없어져. 그냥 져줄 수도 있는데 그 고집 부리는 짐승 에고는 어리석거든요. 내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고집 부리죠. 걔가 난 줄 알고 끌려가면서 어리석음으로 계속 수치를 떨으니까 거기 패널들이 다 아이고 이러잖아. 3,000원이 뭐라고 그 난리를 해.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 어리석음, 절대로 안 지겠다고 고집 부리는 그 진 열등이 아픔.
그게 공명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은 3,000원 사건 이후에 말다툼 과정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프로포즈 선물까지 언급하면서 너는 이런 비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상대의 자존심과 치욕감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를 더 아프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행동은 무의식 속 어떤 내면화의 작용일까요? 이 남자분은 진 열등의 아픔을 느낄 때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너무 진짜인데다가 이 진 열등의 아픔을 느끼는 내가 너무 치욕적이야. 내 약자가. 너무 치욕적이라고 느껴서 치욕감까지 버렸어요. 아마 삶을 살면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졌는데 져서 엄청 열등감이 올라왔는데 그런 나를 치욕적이라고 하면서 그 치욕감을 안 느끼고 고집부렸던 경험적으로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어. 수치당했어. 졌을 때 이해받고 근데 졌구나. 얼마나 아파. 이게 아니라 너 졌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성적이 안 나왔다든가 뭐 사업이 망했다든가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아유 괜찮아 우리야 이게 아니라 막 치욕적으로 너 같은 애는 니네 형을 봐라 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거밖에 못해? 학원을 몇 개를 보냈는데 하면서 애를 치욕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해를 안 해줘. 그냥 진 열등이도 수치스러운데 그걸 더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본인이 그 치욕감을 감당 못해서 그 치욕감을 버려버렸을 경우에 진 열등의 아픔과 치욕감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같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치욕감이 올라온 거야. 진 열등이가 올라올 때 이겨먹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진 열등이가 치욕적이라고 올라와. 근데 치욕감을 안 느끼니까 상대를 치욕적으로 만들어요. 막 폭력을 써. 그래서 수치를 주고 치욕감을 주죠. 아니 어떤 남자가 선물한 걸 갖다가 뺏어갑니까? 네, 너무 수치스럽지. 응?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걸 뺏어가 줬다가. 애기죠 애기. 애기 짓을 해. 치욕감 빙의가 그렇게 애기 짓을 해요. 상대를 수치 주고. 그게 애기가 하면 귀여운데 어른이 하면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걸 빼앗긴 치욕감을 느끼게 해. 여자한테 꼭 느끼게 해. 자기가 치욕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남을 꼭 느끼게 하죠. 지고 빼앗긴 치욕감을 여자를 느끼게 하고 느끼게 한 다음에라야 돌려주잖아요.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면의 그 빼앗긴 그리고 진 열등의 아픔을 치욕적이라고 고집부린 약자 그 에고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짓을 하니까 지금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살지 결혼해서 이게 반복이 되면 살기 힘들죠. 이 남자분은 연애 초반에는 여자친구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주는 오케이맨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데이트를 가자는 제안조차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 데이트 가자고 한 날에 비가 오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데이트를 피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마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무의식 속 어떤 내면화가 허용되지 못한 결과일까요? 일단 오케이맨이었을 때는 내 여자라는 확신이 없어. 꼬실 때 물고기에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잡힌 물고기에 밥 안 주는 거지.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너는 내 거야. 소유욕이 강한 남자예요. 내 거가 아닐 때는 막 내 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런 남자하고는 밀당을 했어야 돼. 네 거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해서 얘를 좀 죽였어야 되거든. 이 고집애고를. 근데 이 여자분이 얼굴은 막 예쁘고 도도하게 생겼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그냥 덥석 그냥 좀 선물 주고 한다고 그냥 덥석. 네 여자야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줘버린 거야.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소유욕이 큰 사람은 쉽게 자기 여자가 됐어. 이제 내 거라고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배하려고 해요. 내게 됐으니까. 소유욕이 지배욕하고 연관이 있어요. 소유욕이 클수록 지배욕이 커. 지배욕이 클수록 소유욕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하고 넌 내 말 들어. 지배하는 거야.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할 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게 열등의 애고들이 그래요. 날마다 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될 때마다 그게 사랑받는 거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쇼핑 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 하면서 내 말을 들어줄 때 그 여자가 내 말을 들어줄 때 난 사랑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배하는 왕 같은 느낌이 있어. 그걸 먹고 사는 열등이 애고예요. 수치빙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또 수치를 떨면서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 여자를 되게 수치스럽게 하고 여자를 갖다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일종의 이게 거꾸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말을 많이 안 들어줬을 거예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 키울 때 인생에서 처음 만난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줬어. 그러면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엄마한테는 남자잖아. 엄마는 나한테 여자고. 근데 엄마도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나도 엄마 말을 잘 들어줘서 이런 관계였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엄마와의 관계가 항상 가해자 피해자였던 거야. 엄마도 내 말 절대 안 들어줘. 그래서 나도 엄마 말을 절대 들어주기 싫었어. 이런 관계로 살았던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부인하고도.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과 엄마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처음 만난 여자니까. 남자분은 여자를 애인으로 얻을 때 그 아빠와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잘해주는가. 가해자 피해자를 얼마나 고집부리면서 서로 안 해주고 공격했는가. 이걸 보면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하는데 엄마와의 관계가 그랬을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아들과 엄마로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남자 여자의 관계로 성살기로 서로 네가 내 말 들어 내가 엄마지 그러면 엄마가 내 말 들어 난 남자잖아 나 아들이잖아 엄마가 이해해야지 서로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